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곤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잡초들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우리 인류는 불과 한 몇만 년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지구 생물의 상당 부분을 없앴어요. 지구라고 하는 곳을 우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을 만들면서 수많은 생물종들 사라지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정종우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물의 진화를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에서 인간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의 그래도 한 35억 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 동안에 우리 인류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 하나가 미친 영향처럼 큰 이런 생물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과 또 자기가 먹고 살 어떤 경작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야생의 서식지를 싹 다 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경작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던 야생 동식물들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동물원에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없는 수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죠. 우리 집에 있는 어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저기 열대 아마존에 있는 그런 어떤 물고기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사람은 전 세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동식물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왔다 갔다 해서 섞고 있어요. 그렇죠.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원래 북아메리카에 잘 살고 있던 애들인데 이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킨 동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생물이 외국 가가지고 거기를 크게 교란시킨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칡 같은 것들도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해를 끼치고 있고, 칡이 이렇게 뿌리를 확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을 잘 못 자라게 하는데요. 장수 말벌 사례도 TV에 자주 나왔잖아요. 말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벌들을 잘 잡아먹습니다. 꿀벌도 잡아먹고 사람들도 쏘이게 되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강한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참개 같은 종류들,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참개들 하는 행동이 제 방에 구멍을 뚫는데 제 방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외래종의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드시는 가축, 곡식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야생벼는 곡식 나달이 몇 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열리게끔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넓혀놨던 경작지,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벼, 외국 같은 건 밀 이런 소수의 재배종들을 꽉 채우고 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바꾸고 거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종들만 막 키우게 되는 겁니다. 야생 동식물도 밀려나고 인류는 어떻게 보면 지구 생태계에 굉장히 강력한 빌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깊숙한 숲,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냥 열대 우림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 마야 문명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한 2000년 동안에 그 문명 도시가 다 땅속에 잠겨 있고 흙으로 덮이게 되고 그 위에는 완전히 야생의 열대 우림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구 역사에 보면 아주 찰나의 시간이거든요. 자,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문명들도 금방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마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만든 건축물, 그 다음에 경작지, 산업, 공장 이런 것들도 가득 차 있죠. 그런 시설들은 사람이 계속 관리해주고 또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지하는 지하수라는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지하수를 계속 펌프를 통해서 배출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하 구조물들이. 사람이 사라지고 전기가 끊기게 되면 이제 지하수가 계속 차오르게 되겠죠. 지하철이란 지하 이 공간에 다 물이 차게 되고 그 공간을 떠받들고 있던 수많은 구조물 중에 금속 구조물들이 녹슬게 됩니다.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도 꽉 꺼지고 지하 구조물 위에 있는 이런 건물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마 보셨어요.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풀이 막 자라는 것들, 그런 이제 풀들이 곳곳에 자랄 겁니다. 걔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다 부십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생태학적으로 볼 때 천이라고 하는 단계가 일어나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풀들이 잘 자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 잘 일어납니다. 야생 초원도 역시 불이 잘 나요. 사람이 살고 있던 건물도 금방 타버리겠죠. 그래서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되지 않으면 원자 폭탄, 이런 폭탄이 되는 거죠. 방사능이 노출되고 되고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이제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문명의 구조물들도 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 없게 되면은 우리 인류가 만든 구조물들은 한 100년 이내에 다 소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연 생태계를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농경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농경지를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게 되겠죠. 일단 농약이 사라지게 되면 곤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잡초들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전에 사람이 쌀이라든지 밀과 같이 단일종을 딱 키우던 그런 농지가 사라지고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들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커다란 야생 동물들도 자기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죠. 개체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든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재배식물,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하는 그런 품종들은 사람의 보살핌이 없으면 야생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유전적으로 다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야생 동물, 동식물과의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규모는 크게 감소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병어 같은 경우는 알곡들이 괜히 많이 열리잖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싹 쓰러져요, 얘들은. 근데 이제 바람 쓰러지면 사람들이 세워주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이제 야생 식물들은 쓰러져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호랑이 표범들이 여기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이 동물들이 다 멸종했습니다. 대형 포유류들이요. 여기는 이제 육식 포유류들이 거의 없는데요. 한반도에 있던 호랑이와 같은 종들이 시베리아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야생화가 점점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호랑이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내려오겠죠. 다만 이제 그 시간이 뭐 며칠을 몇 년은 아닐 거고 몇십 년 또는 뭐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범위를 확장하니까 오늘날처럼 사람이 막 호랑이를 데리고 저기 아프리카 데려가고 뭐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순전히 그냥 걸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각 지역에 그 고유의 어떤 야생 동식물들의 군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불과 한 몇만 년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지구 생물의 상당 부분을 없앴어요. 지구라고 하는 곳을 우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을 만들면서 수많은 생물종들 사라지게 했거든요. 우리가 자연적인 멸종들이 있습니다. 대멸종이라고 하는 시기가 5번 있었습니다. 백악기 말에 공룡이 다 없어진 것도 그 대멸종 중에 한 번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멸종은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종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 분화라고 하죠. 몇만 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없앤 그 종들, 그 숫자만큼 채워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백만 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기존에 지구에 있었던 몇백만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생명체들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멸종한 생물들은 없어요, 더 이상. 지금 현재에 있는 생물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구성하게 되는 거죠. 진화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에 있는 생물에서 새로운 종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뭐 말 나온 김에 인류가 사라지게 되면 포스트 휴먼은 누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많을 수 있는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영장류에 속하는 지능이 높고 또 집단 생활하는 그룹들이 차지할 수도 있을 거고, 쥐처럼 쥐도 역시 막 굉장히 번식력 좋고 또 집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류 같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죠, 당연히. 아마도 지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번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집단 행동 같은 걸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봤습니다, 영화.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이 지구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숲이 사라졌어요. 사실 지금 많은 영장류들이 숲에 살고 있거든요. 숲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살아남고 거기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우리가 인류로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다른 영장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다지 그 후보로 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어떤 환경에 이 지구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비약이죠, 사실은. 그렇죠. 뭔가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생물의 진화에 있어서는 적어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물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다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게 암묵적인 롤처럼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 환경에 어떤 생물들이 가장 적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끔 만드는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봄으로써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환경 중심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